월 8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이건 개념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죠. 먼저 극한이라고 하고, 제가 칠판에 다 적지는 않을 거고,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극한값이라고 한다. 자, x가 분명히 처음 정의에 써 있죠. x는 a가 아닙니다.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그냥 포인트는 이거예요. 일단 a는 아니야.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보통 우리가 함수를 fx라고 쓰죠. fx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확인이 되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걸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값을 가지면, 자, fx가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경우를 수렴하는 경우라고 해요. 먼저, 자, 극한이라는 거 뭐 여러분들 영어를 많이 잘 배우셨겠지만, 제가 칠판에 쓴 게 limit죠. L-I-M-I-T. 리미트의 뜻이 뭐니? 네, 명사로 뭐 제한, 뭐 한계, 뭐 동사로 제한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건 그냥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끔 무슨 TV 쇼에 나오는 뭐 체력의 극한을 시험한다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계 또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계 또는 목표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극한값이라는 건.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근데 수학에서는 일단 기호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으면 기호로 표현하죠. 기호로 이 문장을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L-I-M-I-T를 다 쓰지 않을 거고 L-I-M만 쓸 겁니다. L-I-M. 뭐 자기 마음대로 또 막 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리미트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첫 줄에 x가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결국은 우리가 x로 이루어진 함수를 주로 다룰 거 아니야. 그 대표적인 게 fx, gx, hx 이런 순서로 가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걸 한글로 번역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럼 얘는 fa에 가까워지겠지. fa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때 그 가까워지는 값이 있으면 걔를 극한값이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별히 fx는 x가 a를 향해 갈 때 수렴한다라고 할 겁니다. 뭐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모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인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쉬운 거부터 먼저 해보면, 여기 fx니까 x에 관한 식 아무거나 오면 되지. 자, 약간의 직관은 필요합니다. 얘는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3에 가까워지는 값이 있니 정확히? 있지. 5 아니야. 5.1도 아니고 4.9도 아니고 정확히 5에 계속 가까워지겠지. 5가 되는 건 아니에요. 5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목표는 정확히 5가 맞죠. 이게 좀 뉘앙스 자체가 애매한데, 여러분들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K-팝 데몬 헌터스 봤니? 재밌어. 꼭 보렴. 거기 이제
헌트릭스라는 걸그룹이 나와서 노래를 삐약삐약 부르면서 이제 디몬들을 물리치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걸그룹의 센터가 루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루미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뭐 예를 들어 제가 사랑하는 상대가 루미다 라고 하면 제가 루미랑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 왜 못 이루어지니?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잖아.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하지만 제가 자다 일어나도 루미를 생각하고 수업하면서 루미를 생각하면 제 마음속의 극한값은 루미인 거야. 루미 비슷한 미라나 조이가 절대 될 수 없고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극한값이에요. 여러분들 뭐 성적을 예를 들면 나는 뭐 하버드나 예일을 가서 뭐 법대에 갈 거야. 갈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아? 어렵다고 해줘. 극한값을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하버드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은 서울대, 혹은 서울대 의대. 극한값은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근데 여기서 함수값은 내신이겠지. 냉정하지만 함수값은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극한값은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둘이 똑같은 사람도 있죠. 목표도 높고 실력도 좋고 계속 투지 있게 공부해서 똑같은 사람도 있고 현실과의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뭐 그렇다는 거고 아무튼 극한은 그 정도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돼. x가 2에 가까워지면 2는 아니야. 2는 아니지만 2에 가까워지면 얘는 5.1도 아니고 4.99도 아니고 정확히 5에 가까워지는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하자보이스다. 굳이 그림으로 알아보면 이걸 fx라고 했을 때 fx는 x 플러스 3이면 이렇게 기울기 1이고 y절편이 3인 직선이에요. 근데 x가 2에 가까워진다. 여기 어딘가 2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네. 그럼 2에 가까워지는 방향이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여러분들 성적을 50점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번 성적이 만약에 50점을 맞았다. 50점을 맞은 학생들 자체가 두 가지야. 원래 10점을 맞았는데 연락 공부해서 50점 맞아서 기분이 좋은 분이 있고 원래 100점이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50점으로 내려간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2라는 숫자에 가까워지는 방향성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2에 가까워지는데 이쪽에서 2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쪽에서 2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지 않습니까? 아무튼 어느 쪽에서 가까워지던지 간에 이 그림상 얘를 fx라고 보면 2에 가까워지면 항상 뭐에 가까워지겠니? 정확히 5에 가까워지는 게 자명하지. 정말 지겹지만 4.9도 아니고 5.01도 아니고 정확히 5를 향해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 함수 fx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극한값은 5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수렴하지 않는 애가 뭔가요?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자, 가우스 x다. 자, 가우스 x를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문제집들을 풀다 보면 가우스 x 그래프를 그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죠. 0 이상 1 미만에서는 가우스 x는 빵이고 1 이상 2 미만에서는 가우스 x는 1이고 2 이상 3 미만에서는 가우스 x는 2고 자, 뭐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그려지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얘를 fx라고 했을 때 얘는 2에서 극한값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지? 방향성 자체가 2에 가까워지는데 이놈이 이런 식으로 2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작은 쪽에서 여기서 표시하면 이렇게 그럼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뭐 나와? 1로 나오겠지. 1.9든 1.99든 1.999든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다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나와야 되니까 그냥 1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놈이 2에 가까워지는데 이쪽 방향 2보다 살짝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얘는 뭘로 나올까요? 2로 나오겠죠? 2로 나옵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아보면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면 그때 함수값의 목표는 1이야. 1인데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지면 그때 이 fx의 목표는 2지. 이걸 우리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2에서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를 우리가 좌극한, 수직선에서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좌극한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우극한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하나의 값이 나오니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이 경우는 수렴한다의 반대말을 아셔야 돼. 수렴한다의 반대말이 뭐였니? 발산한다. 아예 값이 없습니다. 하나의 값으로 일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때는 그냥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이게 직관을 동원해야 될 때도 있고 식으로 엄밀하게 알아봐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자, 리미트. 이거는 어디 가까워지는 게 자명해, 그냥? 1에 가까워지는 게 자명하지. 1보다 조금 크든 작든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일반화하면 이쪽에 그냥 평범한 다항식이나 유리식이 오면 함수값이랑 똑같이 나오지. 극한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주의할 함수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결론. 자,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다른데 극한값의 존재 조건. x는 a라는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아주 심플합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고 둘이 똑같으면 극한값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문장으로 한 줄로 표현하면 그냥 이거예요. A에서의 우극한도 존재를 하고 A에서의 좌극한도 존재를 할 때, 그리고 이 둘이 같으면 극한값이 x는 a에서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책에는 세 줄로 나왔지만 우리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겠죠. a에서 우극한 구하고 a에서 좌극한 구하고 둘이 같으면 극한값 존재한다. 같지 않으면 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기호를 제가 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 기호는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가 아니라, 자 인피니티라고 읽고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 팔자 거꾸로 뉘인 것처럼 쓰이면 되겠고, 뭐 가끔 이제 어디서 잘못 유튜브에서 이상한 형님들 얘기를 듣고 뭐 메비우스의 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메비우스의 띠랑은 아무 관련 없이 나오는 기호고, 그냥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이렇게 쓸 거고 인피니티 또는 무한대라고 읽으시면 되고.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우리가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했는데 a가 꼭 1, 2, 3 이런 실수일 필요는 없겠죠. 그냥 계속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 이거는 수렴할까요? 그냥 직관적인 수준에서 x가 커지면 x제곱 계속 커지지. 계속 커집니다. 그럼 어떤 특정한 숫자를 목표로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지기만 할 뿐이죠. 커지기만 할 뿐이면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고, 발산한다. 아까랑 똑같이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한다 라고 쓰시면 돼.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서 아주 주의할 점만 하나 당부할게.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절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란 얘기는 이 인피니티 기호는 상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제 어디서 많이 실수하냐? 이것도 수렴하겠니?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면 x 세제곱 계속 커지겠지? 계속 한없이 커지는 상태니까 그냥 무한대라고 쓸 거야. 그죠? 무한대라고 쓰면 그럼 이런 기호가 성립을 하냐?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될까요? 자, 안타깝지만 이런 표현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등호를 쓸 때는 수학에서 정확히 좌변, 우변이 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 같은 숫자. 얘는 상태를 표현하는, 좀 잘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상태를 표현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절대 상수 취급하시면 안 돼요. 상수 취급하시면 안 되니까 이런 등호도 성립하지 않고 이런 사칙 연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식. 다 틀렸어? 이런 사칙 연산 하시면 안 돼. 그냥 계속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수를 데려와도 걔보다 얘가 무조건 큰 놈 말합니다. 큰 놈. 자, 이걸 무한대라고 하고, 자, 이게 좀 헷갈리죠, 처음에. 아까 는 하고 여기 상수가 써 있으면 극한값이라고 했지. 무한대를 극한값이라고 부를까 그럼? 아닙니다. 극한값이라고 부를 때는 그 함수가 수렴할 때만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이건 극한값이 아니에요. 그냥 커지는 상태를 표현한 거지 극한값이 아니라고. 합답형에서 뭐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쭈구리 같이 나오진 않아. 합답형에서 학교 시험에서 실수하시면 안 되고, 얘는 절대 극한값이 아닙니다. 그냥 발산한다라는 한글을 기호로 이렇게 썼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수렴할 때만 등호 성립하고 극한값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상탁이는 어디 갔니? 또 자체 방학이야? 자,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보자. 우리가 예전에 특강했었는데,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을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할까요? 이건 별 구분 없이 그냥 우리가 냅다 7이라고 쓰겠지. 직관적으로 7에 가까워지는 게 너무나 명확하잖아. 그럼 도대체 좌극한, 우극한을 엄밀하게 나눠서 확인하고 둘이 같음을 확인해야 되는 함수는 보통 교과서에 이 세 종류로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뭘까요? 분수함수. 유리함수라고도 하죠. 근데 유리함수라고 하면 원래 유리식에 다항식이 포함이라서 헷갈릴까 봐 그냥 분수함수라고 적을게. 분수함수. 이거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자, x가 0에 가까워진대. 그럼 x분의 1은 어디 가까워질까? 제가 그래프로도 알아보고 직관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x분의 1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지. 원점 대칭이고 점근선 찍찍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그러면 0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두 개지.
왼쪽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큰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면 얘는 계속 작아지겠지. y축과 만나지 않으면서 0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얘는 계속 이 함수값이 올라갈 겁니다. 맞죠? 둘 다 뭐니 근데?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입니다. 발산이고 실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x가 0에 가까워진대. 이놈이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럼 이거분의 1이면 이 전체 숫자는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야? 절대값을 봤을 때는 굉장히 커집니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0에서의 우극한. 그럼 얘는 굉장히 커지고 양수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이고 x가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음수다 라고 하면 절대값은 굉장히 크지만 음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어느 경우나 anyway 발산이죠. 발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첫 번째 발산. 맞아? 네, 우리가 뭐 대부분 두 번째니까 첫 번째 배우시는 분도 잘. 그러면 아니 선생님 분수함수가 나오면 항상 좌극한 우극한을 나눕니까? 그건 또 아니야. 이런 애들. 이거를 좌극한 우극한을 나눌까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x가 1보다 조금 작든 크든 무조건 극한값은 뭐 나올까? 그냥 1 나오는 게 너무나 자명하지. 그러면 분수 함수 중에도 언제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야 되냐라고 하면 분모가 뭐가 되는 형태? 분모가 0으로 가는 꼴에서는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구해보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실제 여기를 계산을 막 집중하다 보면 이거 어차피 발산인데 알바노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서술형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0에서의 수렴, 판정을 뭐 식으로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면 좌극한, 우극한 다 구하시고 둘 다 수렴하지 않는다 보여주셔야 돼. 보여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뭐가 포함된 함수? 자, 두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는 좌극한, 우극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 대표적인 예시를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냥 막 구하시는 분들 약분하면 1이네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절대값 기호가 씌워져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려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다르지. 지금 0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그럼 0에서의 우극한 일 때와 0에서의 좌극한 일 때가 다릅니다. 얘는 뭘로 나올까? 플러스 1이지. 0에서 우극한이면 이게 양수입니다. 그냥 바깥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x 약분하면 1이지. 맞습니까? 요까지 돼?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아니 분모 0인데 0으로 어떻게 나눠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지? a가 아니면서 지금 x는 0은 아니야. 0은 아니면서 0에 가까워지는 상태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양수면 약분하고 1 나올 거예요. 근데 0에서의 좌극한이면 0보다 작으니까 이게 뭘로 나와? 마이너스 x로 나오고 나누기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이런 경우엔 극한값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없다라고 하죠. 없다라고 합니다. 극한값은 우극한, 좌극한이 지금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극한값 없다라고 하고 당연히 발산이에요. 발산인데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글로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근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 안 해도 항상 이렇게 알아봐야 되냐? 또 그건 아니지. 이번엔 1이야. 1이면 1보다 조금 작든 크든 무조건 양수 아니야? 아주 작은, 조금 작은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작든 크든 얘는 양수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뭐 나옵니까? 그냥 1 나옵니다. 그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다라고 해도 항상 좌극한 우극한을 살펴보는 건 아니에요. 어느 경우만 살펴봐야 되냐? x가 이렇게 갈 때 이놈의 부호 변화가 있을 때 절대값 안에 x가 특정 상수에 가까워질 때 절대값 안이 부호 변화가 있을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하고 같으면 수렴 아니면 발산이라고 답변해 주셔야 되고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아까 했지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인 형님들 이런 애들 이게 처음에 극한을 배우다 보면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x가 3에 가까워지면 뭐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3이겠지 해 하는데 아니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3보다 오른쪽에서 큰 쪽에서 3에 가까워지면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그냥 3이 나오지만 3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뭐 나와요? 2로 나와야겠지. 3보다 작은 쪽에서 3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3에. 그럼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2 나오겠죠. 2 나옵니다. 근데 얘도 방식이 비슷해요. 그럼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을 알아보냐? 그건 또 아니야. 가우스 x가 2.5에 가까워진대. 그럼 2.5보다 조금 작든 조금 크든 결국 2. 얼마 아니야? 그럼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뭘로 나오겠지? 2로 나오는 게 자명합니다. 그죠?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럼 이런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언제냐? 가우스 기호 안이 뭐가 되는 경우? 네. 정수가 되는 경우에는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해야 되는 메인 형태고 참고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가우스 기호는 특정 학교 같은 데서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고 수능 시험에도 요즘에는 가우스나 여러 번 합성한 함수는 내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용, 이건 내신용. 내신할 때는 이 정도까지 아셔야 되고 분수함수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분수함수를 설명드렸지만 사실 얘는 그냥 발산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이든 나발이든 그냥 발산이지 실제 문제 풀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자, 그럼 이 외의 경우 그냥 이렇게 쓰자. 이 fx가 다항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 등등은 대부분 그냥 함수값으로 구해내시면 됩니다. 다만 분수함수는 아까 말했듯이 분모 0인 경우 빼고 무리함수도 그냥 그래프 그리지 않고 함수값처럼 구해내시면 돼요. 제가 연습만 해볼게. 책에는 당연히 책은 가장 정석적으로 나왔으니까 대부분 그래프로 확인하지만 이런 걸 그래프를 매번 그릴 시간이 없겠죠. 이거 당연히 극한값이 있겠어 없겠어 목표가. 있음이 자명하지. 2에 가까워지면 루트 4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정확히 루트 4를 목표로 진행하는 거니까 극한값은 2가 맞습니다. 2는 여기 xr이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함수값이랑 그대로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자.
또 이게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잘 보시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결국은 수렴. 하는 애들을 골라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44번을 보시면 자, 기억. x가 3을 향해 갈 때 이건 다항함수네. 그냥 3 때려 넣으면 되지. 결국 0에 가까워질 거 자명해. 극한값 있습니다. 수렴. 자, 얘는 절대값 나왔네. 발산. 그건 아니고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크든 작든 이거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는 게 자명하죠. 혹은 그래프로 알아본다 라고 하면 쟤는 마이너스 2,0이 꺾이는 점이고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에 이렇게 가까워지든 이렇게 가까워지든 그 목표는 다 0으로 동일하죠. 자, 이렇게 이제 디귿부터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기도 한데 얘는 먼저는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x가 1에 가까워지면 분모 어디 가까워지니? 0. 분자도 0. 그죠? 인수분해했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여기 절대값 씌워져 있고 정확히 부호가 변하는 그 경계죠. 1이. 1보다 조금 크면 그냥 나올 거고 x-1로.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지. 뭐 식으로 한번 써보면 1에서의 우극한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1에서 좌극한이면 얘는 그냥 제가 인수분해 했어.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x가 1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0이 아니니까 약분하셔도 돼. 약분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한계. 극한값은 x가 1에 가까워지면 2분의 1 나오겠죠. 얘는 짠짠 약분되는데 마이너스 보호 살아있지. 이렇게 나오겠죠. 발산이지 발산. 좌극한 우극한 다릅니다. 자, 얘도 분모도 0을 향해 가고 분자도 0을 향해 가네요. 0을 향해 가니까 즉 x-5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러면 x가 5에 가까워지면 0은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만 남았는데 x가 5에 가까워지면 10 나오는 게 자명하죠. 얘는. 자, 그럼 5번 나오겠지? 5번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도 제가 한 문제만 살펴볼게. 46번. 그림이 안 보여. 이게 뭐야?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인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이렇게 나왔다.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데를 골라라. 얘는 식으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림에서 좌극한을 우극한 읽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기억.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냐? 1에서 극한값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지? 자극한 우극한이 달라. 1보다 작은 쪽에서 따라가면 그때 fx의 목표는 여기인데 1보다 큰 쪽에서 따라가면 목표가 여기니까 좌극한은 마이너스 2고 우극한은 0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땡이네. 글러 먹었고. 자, 니은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나오네요. 2에서 함수값은 얼마니? 이 그림에서 0입니다. 2에서의 함수값은 0이에요. 근데 극한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목표니까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목표는 여기,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목표는 여기란 얘기죠. 결국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근데 극한값이 뭐 나오니 지금 이거? 1 나오죠. 1. 극한값이 1 나옵니다. 함수값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등산한다고 생각하면 이 지점을 가는데 누군가는 여기가 목표야? 이렇게 다가가고 누군가는 여기가 목표라서 이렇게 다가왔어. 근데 여기 뭐 낭떠러지가 있어서 여기 가면 떨어져 죽는데 라고 생각하면 좀 비관적인 예시지만 함수값은 떨어져 죽는 거예요.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극한값은 딱 여기지. 둘 다 여기를 목표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니은 보기가 나타내는 건 함수값과 극한값은
원래 수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무관한 겁니다.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방금 여기 함수값은 있지.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 근데 극한값은 지금 구해봤듯이 없습니다. 보기 니은은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지만 둘이 다르죠. 둘이 차이점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디귿.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인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한값 존재하죠. 어디를 잡더라도 왼쪽, 오른쪽, 여기를 잡더라도 왼쪽, 오른쪽, 여기를 잡더라도 왼쪽, 오른쪽. 목표가 똑같으니까 극한값 존재합니다. 더 자세한 건 2단원 함수의 연속 시간에 할 거예요. 일단 답은 그러면 5번이 되겠죠. 니은 디귿만 맞고. 됐쇼?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